안녕하세요. 실전부동산 고고 안신혜입니다. 서울시가 6대 융합 신성장 거점을 선정을 하고요. 대형 개발 계획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홍릉, 상암 DMC, 구로지벨리, 마곡 등이 포함됐고 여의도와 용산도 함께 포함된 점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올 한해는 정말 이 사업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까요? 저희와 함께 체크하시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부동산 고고! 우리의 부동산 키다리 아저씨 이성우 대표와 물건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장 방문 원하시면 전화 주시면 됩니다. 오늘 전화번호 02077-6358번 연락 주시고요. 부동산 이슈부터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을 총정리 도와주신다고요? 네.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이 원래는 작년 9월 정도에 발표를 하려고 했었죠.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또 자극이 되게 되면 어떤 주택 가격이 또 안정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늦어진 시점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 10일이죠. 10일 날 발표를 했는데 드디어 이제 서울시에서는 이제 계획적으로 추진이 돼서 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주된 핵심은 뭐냐면 특징 중에 하나가 원래 이 생활권 계획이라는 것은 기본 계획의 하나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수립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번 계획 같은 경우에는 주민 참여가 눈에 띄게 보여진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주민 참여를 진행을 해서 상향식 계획 또는 어떤 밀착형, 생활 밀착형 계획이라는 게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핵심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6대 융합 신산업 거점을 조성을 해서 민생 경제를 살리고 그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삼겠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6개의 어떤 신산업 거점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홍릉과 마곡, 그다음에 상암 DMC, 그다음에 지벨리, 그리고 양재, 개포, 마포, 여의도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마곡 같은 경우에는 28만 제곱미터를 개발을 해서 마이스에 관련된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부분이고 용산 같은 경우에는 Y밸리라고 그러죠. Y, 용산을 뜻하고 예스를 뜻하고 그리고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젊은 층, 영이죠. 영어로 영인데 젊은 층들이 어떤 창업을 꿈꾸는 그런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200억을 투자를 해서 이쪽을 또 개발을 하겠다라는 부분이고 또 여의도, 마포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또 여의도가 또 금융에 관련된 메카이기 때문에 블록체인 요즘 많이 알려지고 있죠. 블록체인. 하지만 어떤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그러한 블록체인이야지만이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에 어느 정도 4차 혁명 시대에 산업혁명 시대에 어느 정도 많은 이익을 창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건 블록체인과 그리고 핀테크 산업 그러니까 파이낸싱과 이 테크놀로지를 합한 그런 합성어죠. 핀테크 사업을 여의도의 거점으로 삼아서 신성장, 신산업 성장의 거점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게 서울시의 이번 시정계획 4개년 계획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2019년에서 2022년까지 이렇게 여러 산업 거점을 만들어서 서울시를 세분화해서 발전을 시키겠다라는 부분인데 자, 중요한 부분은 이번에 발표된 내용 중에 생활권 계획에 포함이 돼 있다는 내용이죠. 원래 그 2030 플랜을 보게 되면 3개 핵심 도심이 있죠. 그리고 7개의 광역 중심이 있고 12개의 또 지역 중심이 있는데 이 부분을 더욱더 세밀화한 게 뭐냐면 5개의 생활권 계획과 그다음에 그 116개의 지역 생활권 계획으로 또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 이번에 어떤 키워드 측면에서 보게 되면 미래 서울, 민주 서울, 또 안전 서울, 복지 서울, 균형 서울 이렇게 5가지 키워드로 만들어지는데 그중에 5번째가 균형 서울입니다. 균형 서울이라는 것은 부동산적인 측면을 봤을 때 부동산을 서울시의 부동산을 좀 골고루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서 균형 발전을 시키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생활권 계획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한 곳에 상업시설이 몰려있지 않고 좀 골고루 분포를 하겠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 생활권 계획이 재조명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서부권 같은 경우는 일반 상업지역이 1.42%, 동부권은 1.05%, 동남권은 2.74%, 서남권 1.95%인데 보게 되면 동부권 자체에 어느 정도 그 일반 상업지역, 상업시설이 그만큼 부족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에 동부권이 용적률로 봤을 때 251%밖에 안 되는데 동남권은 411%. 그래서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부분을 좀 이렇게 좀 골고루 분포를 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생활권 계획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동부권에 59만 제곱미터 그리고 동남권에 17만 제곱미터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동부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자리, 산업, 문화 그리고 도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이런 자족 도시로 만든다라는 부분이고 동남권은 세계인이 모이는 그러한 융복합 도시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마이스의 거점을 삼아서 국제기로 복합지구가 필두가 돼서 발전을 시키겠다는 부분이고 서남권은 어떤 문화 창조 산업이죠. 이런 산업을 통해서 이쪽 지역을 발전을 시킨다 이런 쪽으로 진행을 하고 도심권은 미래와 과거가 같이 공존하는 그리고 역사 관광의 도시로 만들어서 더욱더 발전을 시키겠다는 부분인데 이 5개 생활권 계획 중에서도 더 세밀하게 만든 지역 생활권 계획이라는 게 있죠. 116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 전체를 보게 되면 합하면 다 116개인데 동부권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자, 동남권은 이제 4개의 구조, 도심권이 3개 구고 서부권이 또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이게 동으로 치게 되면 전체 다 합하게 되면 116개인데 이 부분을 통해서 좀 어느 정도 좀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부동산 쪽으로 투자를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서울의 청사진 미래 계획에 맞춰서 어떤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벗어나는 투자는 부동산 투자의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는 얘기죠. 서울시에서 이 지역을 발전을 시키겠다. 어느 정도 소외된 지역을 더욱더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이렇게 발전을 시키겠다는 부분을 계획을 잡았는데 이쪽 이주로 진행을 하시면 부동산 투자에 크나큰 어떤 좋은 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만든 그 116개의 지역 생활권 계획이 어느 지역인지를 확인을 하시고 그 지역을 통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고 부동산 투자, 소액형으로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부동산에서 가져갈 수 있는 이익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큰 줄기를 살펴봤고 핵심 줄기에 해당하는 정보 들고 오셨을 거라 생각들거든요. 첫 번째 정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중구 신당동 아파트 가지고 오셨네요. 위치는 2호선과 6호선이 교차하는 신당역에서 도보 3분 거리. 2018년 10월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층수는 10층 건물 가운데 7층에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베란다 구성이네요. 매매 금액은 2억 7천만 원, 전세 시 보증금 2억 4천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3천만 원 예상됩니다. 월세 시 보증금 1천만 원에 월 95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4천만 원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1억 2천만 원 예상됩니다. 대표님, 중구 신당동은 어떤 정보에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중구 신당동, 신당역 근처죠. 황학동에 포함되는 지역인데 이 지역 자체는 도심권입니다. 여러 가지 생활권 계획이 5개 권역으로 나눠지는데 이 중에 그 중구에 해당되는 거죠. 중구에 지금 신당, 황학 이게 좀 포함이 돼 있죠. 지역 생활권으로 나눠져서 소외된 이 지역 자체를 개발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발전을 시키겠다는 부분인데 이 지역 자체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되면 양심리 뉴타운이 있죠. 이미 지금 완료가 돼서 약 그 5,000세대죠. 5,375세대. 굉장히 많은 입주민이 입주가 된 상황이고요. 옆을 보게 되면 동대문 패션타운이나 어떤 패션 혁신 허브를 통해서 어떤 그 많은 이런 도소매에 관련된 의류에 관련된 그런 직업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하루 유동 인구 자체가 150만 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바로 옆에는 또 청계천이 흐르고 있죠. 청계천까지의 거리가 약 400m이기 때문에 5분 내에 걸어서 도착을 할 수가 있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왕십리 뉴타운까지 걸어서 2분이면 도착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가까이 위치해 있고 그리고 동대문까지의 거리가
약 한 8분 정도면 걸어서 도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쇼핑과 그다음에 여가 생활과 그리고 왕십 뉴타운이 굉장히 많은 발전을 통해서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그 옆에 있는 황학동 자체는 굉장히 낙후된 지역입니다. 건물도 굉장히 오래된 건물도 많고 그리고 주거 시설이 많이 부족한 지역인데 이쪽 지역에 어떤 아파트가 형성이 되면 그쪽으로 많은 임차인들이 몰리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지금 그 청계천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데 서울 시민의 휴게 장소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외국에서 관광객들이 항상 들리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외국 관광객도 계속 증가하는 그런 추세고, 그다음에 왕십 뉴타운도 지금 완전히 지금 입주가 된 상황인데 분양 당시의 금액은 6억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2억, 13억, 약 2배 가량이 상승이 됐다는 상황이죠.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이나 모든 게 완벽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인근에 보게 되면 굉장히 낙후된 시설들이 있죠. 이쪽도 역시 개발의 압력이 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동대구 패션타운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 자체가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하루 유동인구가 150만 명이고 또 계속적으로 외국인 그 쇼핑객들, 관광객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추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경찰 기동본부가 지금 패션 혁신 허브로 조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동대문 자체는 의료에 관련된, 패션에 관련된, 그리고 패션에 관련된 교육에 관련된 이런 쪽으로 계속적으로 발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2018년 10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10층 건물 내 7층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물건 자체는 다세대가 아니고 그리고 어떤 다가구도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아파트라는 부분이죠. 자, 아파트라는 부분은 단독 아파트로 형성이 됐을 때 주상복합으로 형성이 많이 되는 거죠. 1층에 뭐 상가가 있고 2층에 상가가 있고 그 위에는 또 아파트로 형성이 돼 있는 주상복합으로 형성이 돼 있는데 이 물건 자체는 1층부터 아파트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전용률 자체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관리비가 싸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건축물 대장을 떼보게 되면 아파트로 이렇게 확인이 되는 그런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베란다까지 같이 있는 그런 아파트 구조이고요. 우수한 채광과 남산타워가 조망이 가능합니다. 제가 남산타워를 찍어봤는데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내부 시설입니다. 이렇게 드럼 세탁기와 그다음에 에어컨, 인덕션, 그리고 부바이까지 이렇게 제공이 되고 그리고 밖에 보면 지금 잘 보이시려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거실과 방이 굉장히 넓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이 건물들을 보게 되면 왕관기를 설치를 하게 돼 있죠. 피난을 할 때 줄을 내리고 이렇게 줄을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굉장히 위험하겠죠. 응급 상황 때. 하지만 여기는 베란다에 하향식 피난 사다리가 있습니다. 여기를 열게 되면 이제 소리가 나게 되고 열게 되면 자동적으로 사다리가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거죠. 또 아래층도 하향식 사다리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1층까지 내려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비싼데 어느 정도 건물을 지을 때 건축주가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건물을 지었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자, 남산타워가 보입니다. 바로 창문에서 찍었는데 요즘에 좀 미세먼지가 좀 많았죠. 그래서 좀 뿌옇게 나오긴 했는데 남산타워가 보인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자, 이 아파트 신당역에서 3분 거리입니다. 2호선, 6호선 신당역에서 3분 거리인데 2억 7천만 원입니다. 아파트. 보증금이 2억 4천이기 때문에 실투자가 3천만 원이고요. 보증금이 월세가 1천만 원에 월 95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출을 고려하시면 실투자 금액은 또 월세 투자 시 1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